이번엔 옆에 누적 가로막대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차트를 선택하고요. 이 차트는 제품 라인별로 확보된 매출과 진행 중인 매출을 시각화하겠습니다. 두 가지 측정값을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오퍼튜니티 테이블을 선택하고 새 측정값을 눌러줍니다. 이름은 레베뉴 인 파이프라인으로 입력하겠습니다. 레베뉴 인 파이프라인은 현재 진행 중인 영업 기회로부터 예상되는 매출입니다. 동일하게 바 함수와 리턴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변수 선언으로 레베뉴를 입력해 주고요. 선언된 변수는 이 계산식에서만 유효합니다. 이 표현식 내에서만 유효하며 다른 측정값이나 계산된 열에서 해당 변수를 재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하면 다른 측정값에서 다시 선언을 만들어준 후 사용해야 합니다. 변수 계산식으로 calculate를 먼저 써주고요. calculate 내부 함수 첫 번째로 sumx를 써주겠습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테이블로 opportunity를 선택하고 컬럼으로 opportunity value를 선택합니다. 괄호 닫아주고 쉼표 써주고 내부 함수 두 번째로 필터를 입력해주고요. 테이블은 opportunity, 컬럼은 opportunity status를 선택하고 등호를 입력해주고 상태값은 open을 써줍니다. 그리고 end 표시를 두 개 넣고요. 벌로 함수를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left 함수를 써서 opportunity의 sales stage를 선택합니다. 쉼표하고 숫자 1 입력하고요. 괄호 두 번 닫아주고 복잡함으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괄호를 두 번 닫아주고요. 여기까지가 변수 계산식입니다. 그 다음에 return 함수를 써주겠습니다. return 함수는 바 함수와 짝꿍으로서 함께 사용됩니다. 최종 계산식을 써주겠습니다. 변수 불러오고요. 플러스 괄호 열고 다시 한번 변수 불러오고요. 곱하기 괄호 열고 컬럼으로 아까와 동일한 forecast adjustment 그리고 forecast adjustment value를 선택합니다. 100으로 나눠주고 괄호 두 번 닫아줍니다. 이 함수를 해석해보면 영업기회 상태가 오픈이면서 세일즈 스테이지 컬럼의 왼쪽부터 첫 번째 값이 2 이상인 경우에 하나여 필터링을 하고 여기서 왼쪽 첫 번째 값이 2 이상이라는 의미는 데이터를 보면 세일즈 스테이지 컬럼에 앞부분에 숫자가 있고 값이 2보다 큰 거는 디벨롭과 프로포즈와 클로즈 이 세 가지 항목을 필터링 한다는 뜻입니다. 스테이터스에서 오픈인 상태와 함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대해서 필터링을 하는 것이고 필터된 값에 하나여 벌로를 썸하는 것입니다. 최종 계산식은 어저스트먼트 벌로 값은
퍼센티지를 숫자로 나타내는 값입니다. 데이터로 가보면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60 이 숫자는 퍼센티지를 숫자로 나타낸 값입니다. 그 값을 100으로 나눠서 소수점 형태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방금 본 예측 조정 값이 80이라면 이 부분은 0.8이 됩니다. 80을 100으로 나누면 0.8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레베뉴 부분은 레베뉴 매출의 뒷부분에 0.8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레베뉴가 10만 달러라면 예를 들어 이 부분이 0.8이고 이 부분의 계산 결과는 8만 달러가 됩니다. 그렇다면 최종 계산 결과는 8만 달러에 본래의 매출 10만 달러를 더해서 18만 달러가 되겠죠. 따라서 이 계산식은 기본 매출에 예측 조정값만큼을 추가하여 최종 매출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측정값을 만들 겁니다. 오퍼튜니티 테이블에서 새 측정값을 누르고 이름은 레베뉴 1이라고 입력합니다. 함수로 calculate를 써줄 거고요. 내부 함수 첫 번째로 sumx를 써줍니다. 테이블은 opportunity를 선택하고 컬럼으로 opportunity value를 선택합니다. 괄호 한번 닫아주고 쉼표 입력하고 두 번째 내부 함수로 필터를 써주고요. 테이블은 opportunity 컬럼은 opportunity status를 선택합니다. 등호를 입력하고 상태값 1을 입력합니다. 괄호 닫아주고 괄호 한 번 더 닫아줍니다. 레베뉴 1은 성공적으로 완료된 영업 기회로부터 발생한 매출입니다. 앞서 만들었던 레베뉴 인 파이프라인은 진행 중인 영업 기회로부터 예상되는 매출이고 레베뉴 1은 이미 성공적으로 완료된 매출입니다. 만든 측정값을 차트에 넣어주겠습니다. 프로덕트 테이블에 프로덕트 카테고리를 Y축에 넣습니다. 프로덕트 컬럼도 Y축에 넣어주겠습니다. 오퍼튜니티에 레베뉴 1을 X축에 넣습니다. 레베뉴 인 파이프라인도 X축에 넣습니다. 디자인을 수정하겠습니다. 차트 제목 크기를 제목에서 10으로 줄여줍니다. 범례에 텍스트에 볼드를 넣어주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8로 줄여주고요. Y축에 제목은 필요 없어서 지워주겠습니다. 제목 해제하고요. Y축 값에 볼드를 넣어주겠습니다. X축에서 값에 볼드를 넣고요. X축 제목을 수정해 주겠습니다. 레베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합계 레이블을 체크하고요. X축은 금액입니다. 앞에 달러 표시를 넣어주겠습니다. 레베뉴 1을 선택 후 통화 아이콘을 누릅니다. 레베뉴인 파이프라인도 통화로 눌러주고요. 그런데 현재 값이 모두 같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딘가 컨텍스트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관계 필드로 이동합니다. 몇 가지 관계를 맺어주겠습니다. 오퍼튜니티를 맨 가운데에 놓습니다. 맺기 좋게 위치들을 좀 조정해 주겠습니다.
오퍼튜니티를 중심으로 관계들을 이어주겠습니다. 캠페인 시퀀스와 캠페인 시퀀스를 연결해주고 1대다 활성 확인하고요. 데이트와 클로즈 데이트를 이어줍니다. 날짜 컬럼끼리 이을 때는 날짜 형식을 반드시 확인하고요. 어카운트 시퀀스와 어카운트 시퀀스를 연결해줍니다. 시스템 유저 시퀀스와 시스템 유저 시퀀스를 이어줍니다. 프로덕트 시퀀스와 프로덕트 시퀀스를 이어주고요. 어카운트 시퀀스와 어카운트 시퀀스를 이어줍니다. 이번엔 오퍼튜니티가 아니라 어카운트 테이블의 인더스트리 시퀀스와 인더스트리 테이블의 인더스트리 시퀀스를 이어줍니다. 어카운트 테이블의 테리토리 시퀀스와 테리토리 테이블의 시퀀스를 이어줍니다. 관계 관리를 열어서 모두 활성을 확인하고요. 보고서로 이동합니다. 관계가 작동해서 데이터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대 색상을 좀 변경해 주겠습니다. 막대의 계열을 원을 선택하고 색상을 수정합니다. 파이프 라인도 선택해서 색상을 변경합니다. 합계 레이블 글자 크기를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합계 레이블에서 하나 줄여주고요.